그래서 거기 281페이지 불공 보시면 첫 번째로 사업과 관련 없는 건 당연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업과 관련 없는 거 된다 그러면 사돈의 8촌에 모든 영수증 다 끌어다가 다 넣을 겁니다. 맞죠?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관련 없는 건 안 됩니다. 2번에 별표 하나만 쳐놓으세요. 사업자 등록 전 뭐야? 매입세.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과세 기간이 끝난 후 며칠 이내? 20일 이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그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원래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언제까지 만들도록 되어 있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원래는 20일 이내.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음지에 있는 돈을 양지로 올려서 뭐 내게 하겠다? 세금 내게 하겠다. 이게 정책 중에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음지가 양지로 올라오겠어요? 안 올라오죠. 음지는 왜 음지에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음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양지로 올려서 세금을 걷겠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원래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만 해야 돼요? 20일. 근데 뒤에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앞뒤로 20일. 그래서 앞뒤로 20일 안에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기간을 넓혀준 거예요. 기존에는 앞에만 20일이었는데 지금은 뒤에도 20일이야. 이 뒤에도 20일의 뒤에도 20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신고가 7월 25일까지죠. 그러면 7월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면 인정해 줄게. 이렇게 법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뒤로 20일이에요. 그래서 앞뒤로 20일 안에만 사업자 등록증 신청을 하면 그 기간과 관련된 거는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늘린 거예요. 그래서 늘려놓으면 너네들은 할 것이다. 솔직히 안 해요. 아니 안 할 놈들이 뭐 늘려준다고 해요? 평생 야 너네 죽기 전까지만 사업자 등록증 신청하면 해줄게. 이래도 안 할 거잖아요. 왜요? 음지에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양지에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돼버리냐면 불법이 돼요. 왜 음지에 있어요? 불법이니까 음지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도 액션을 취해야 돼요. 무슨 액션을 취해야 되냐면 내가 정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 임기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이런 것 꼭 만들거든요. 뭐 만드냐면 요 대통령의 정책은 이런 게 있었고 그 정책을 위해서 한 게 요런 게 있었다. 그래서 몇 프로 했다. 이런 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순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퍼센트. 이런 거 대빵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내 월급은 상위 몇 프로일까? 이런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왜요? 기왕이면 내가 몇 프로일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나왔길래 한번 찾아봤는데 상위 45%인가? 그러니까 50%에서 조금 위더라고요. 다행히도. 50%보다 밑이었으면 슬펐을 건데 45%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상위 45%지 그냥 중간이에요. 내 월급이 딱. 근데 그거에 속으시면 안 돼요. 국가에서 발표하는 게 뭐 월급 385만 원 이거는 허수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만 원 버는 사람 한 명이랑 200만 원 버는 사람 한 명이랑 평균 내면 600이에요. 맞죠? 그래서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면 야 380만 원 벌어야 중간이래. 그럼 난 중간도 안 되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고 무슨 상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보 상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사람들 바보 만드는 상자 맞아요. 왜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평균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385만 원이 진짜 중간인 줄 알거든요. 근데 진짜 중간 아니에요. 진짜 중간이 세전이에요. 세전 한 285만 원. 전후가 중간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고 전후 벌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우리는 세전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세후야.
그래 285만 원이면 세후 하면은 한 230에서 240 사이 돼요. 왜냐면 세금 왜요? 아니에요. 그만큼 쪄요. 200 버는 사람 세금 띄고 나면은 175에서 180 사이에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1500 버는 사람 500만 원이 세금이라고? 제가 계산해 봤다니까요. 1000만 원 버는 사람 300이 세금이에요. 월 1000 벌어. 월 1000 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300이 세금이에요. 월 1500 벌어. 500이 세금이에요. 나도 계산하고 깜놀했어요. 그 전 회사에서 1000만 원은 계산해 봤거든요. 그래서 700 정도 뛰네. 그러면 1500이면 한 400 정도 뛸지 않을까 그랬는데 500 정도 뛰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 벌면 세금으로 30에서 40 정도가 나가요. 그래서 많이 버는 사람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500 버는 사람 있죠. 500 버는 사람이 세금 띄고 나면 400 정도 받거든요. 맞벌이에서 250, 250 벌면 얼마 돼요? 500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하는 거예요? 맞벌이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떼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외워야 되는데 나중에 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42%예요. 예. 그 많이 버시는 분들 막 3, 4억씩 버는 사람 있잖아요. 소득세로만 1억씩 나가요. 근데 거기에 4대 보험 떼어요, 안 떼어요? 떼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세율이 약한 거예요. 선진국 중에서. 프랑스 최고 세율이 70% 육박한다니까요. 그러면 나 1억 벌면은 3천만 원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프랑스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복지가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애 낳으시면 6살인가 7살까지 매달 80만 원인가 100만 원의 돈이 나와요. 그거 갖고 뭐 하라고요? 육아하라고. 근데 이 사람이 미혼이냐 기혼이냐 상관없이 애만 낳으면 나와요. 근데 왜 나오냐면은 프랑스가 우리나라보다 적게 적었어요. 출산율.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높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줘.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면 애 낳을 확률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올라가죠. 근데 우리나라 얼마씩 줘요, 지금? 콧구멍만큼 주잖아요. 10만 원 주고 애 키우래. 그러니까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복지국가라 그러죠. 복지국가가 되려면 지금보다 1.5배 이상 올라가야 돼요. 세율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1.5배 이상 못 올려요. 왜냐면 국회의원의 친구들이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내가 쾅쾅쾅 때려버리면 내 친구들의 월급이 어떻게 되죠? 줄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월급도 줄어요. 왜요? 나도 고소득자니까. 국회의원 고소득자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세금 띄고 나면 내가 가져가야 될 게 늘어요, 줄어요? 줄어. 그러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높이. 왜냐면 내 주변 사람이 싫어하니까. 야, 그거 통과시키지 마, 이 미친놈아. 너가 통과시키면 내 월급이 어떻게 돼요? 줄어. 그러면 넌 나쁜 놈이 될 거야. 이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친구가 줄어드는 건 괜찮아. 남이니까. 근데 내 통장에 찍히는 돈이 뭐예요? 줄어들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복지국가 되기 힘들 거예요. 이거는 되게 많은 양보를 해야 되거든요. 누가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양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야. 제가 장담하는데 우리나라 세율이 50% 넘어가잖아요. 국적 바꿀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줄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가맹국 중에는 거의 꼴찌예요. 지금 1명이 안 돼요. 근데 저도 이거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출산율 1명이면 지금 인구를 유지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래요. 정확한 뜻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2명이어야 유지가 된대요. 현 인구가. 근데 이미 1명도 깨졌죠. 0.9몇 명인가 0.8몇 명이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2050년인가 2100년인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확 줄어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초특급으로 줄어요. 후진국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한국으로 많이 유입하면 돼요. 그래서 인구 줄어드는 건 걱정하지 말래요.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해결하는 거니까 분명히 부작용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뭐 중국인 분들이 많아질 확률이 높죠. 왜냐면 한인들이 많으니까 중국에. 근데 뭔 얘기하다가 중국까지 갔어 이거. 어쨌든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앞뒤로 며칠?
20일.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뭐 불공이니까 솔직히 상관없고요. 283페이지로 오세요. 나머지는 하던 거니까 크게 설명드릴 거 없고. 283. 그래서 283페이지에서 보셔야 되는 건 적어 봐 주세요. 기타 경감 공제 3개, 전자신고 세액 공제. 그래서 신고 방법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하나는 전자신고가 있고 하나는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좋아하죠. 전자신고. 왜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빨리빨리. 전자신고하면은 신고된 거 바로 내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서면신고는 불편해. 내가 직접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을 때 빼놓고는 서면신고 잘 안 합니다. 맞죠? 은행 잘 안 가잖아요. 왜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갈 필요가 거의 없어. 근데 뭐 할 땐 가야 돼요? 대출 받을 땐 가야 돼요. 대출 받을 땐 꼭 같이 보재. 웬만하면. 보기 싫은데. 보기만 하면 맨날 사인 좀 해달래. 그놈의 사인. 저기 카드 만드셔야죠. 아, 전 카드 필요 없는데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뭐지? 청약 적축 하셔야죠. 청약 적축 있는데요. 몇 년 되셨어요? 5년이요. 아, 그러면 해약은 못 하시겠네요. 실제 했었던 얘기예요. 네, 대출 받으러 가갖고. 아, 근데 왜 그런 거 해달라 그래요? 실적 채워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대기업 다니면 편할 것 같죠? 대기업도 힘든 거 있어요. 은행 다니면 편할 것 같죠? 은행도 힘든 거 있어요. 돈 그냥 주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재밌어요. 인생은. 대빵 재밌어. 그래서 전자신고는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야 국가에서 야 전자신고라는 좋은 게 있어. 해. 그러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면 얼마 빼준다? 10,000원 빼줘요. 10,000원이 작은 거 같죠? 큰 겁니다. 맞죠? 인터넷으로 신고하는데 10,000원 빼준대. 근데 우린 인터넷 신고가 뭐예요? 편해. 그럼 하는 거죠. 서면 신고는 빼주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서면 신고 관련돼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면 서면 신고할 땐 일반적으로 몇 부 뽑아라? 2부. 하나는 제출용, 하나는 무슨 용이요? 보관용. 그래서 보관용에다가 뭐 찍어라? 도장 찍어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장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날짜하고 거기 관련된 명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무서 가서 도장 찍어주세요. 그러면 도장 찍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찍혀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세무서.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뭔가 할 때 진짜 이거 되게 중요한 서류야. 그러면 거기에 서류 2부 뽑아갖고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러면 쾅 찍어줘요. 그럼 거기에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써 있어요. 꼭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왜요? 도장 왜 받아요? 날짜 확인하려고 받은 거예요. 나 이날 갔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아무것도 없이 아니에요. 저 그날 갔어요. CCTV 확인해보세요. CCTV 지워졌걸랑요. 맞죠? 그러니까 꼭 뭐를 남겨라? 흔적을 남겨라. 됐습니까? 그래서 요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서면 신고예요? 그냥 전자 신고예요? 전자 신고해요. 전자 신고하면은 저것만 뽑으면 돼요. 전자 신고했다는 확인증이 있어요. 그거 뽑아 놓으면은 끝나니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어디로 갔나요?
이거 우리 외웠던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요거 누구만 가능하다고요? 개인만. 몇 프로? 1.3%. 오랜만에 외웠다고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중에서 음식점하고 숙박업만 몇 프로라 그랬어요? 2.6%. 얼마 한도? 1,000만 원 한도라고 우리 가장 마지막에 외웠던 거에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다 있어요. 1.3%네, 2.6%네, 1,000만 원이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왜 써드리냐면 진짜 안 내거든요. 근데 한 번씩은 나온 적이 있어요. 1.3%하고 2.6%. 1,000만 원 한도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한도는 올해 바뀌었거든요. 그 한도는 나온 적 없는데 1.3%하고 2.6%는 이론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런 것까지 꼭 외워야 되나 싶기도 하고 솔직한 심정으로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필요한 거 위주로 좀 내주시면 좋지 않을까. 285페이지에 별표 3개. 이거 어렵습니다. 이 파트. 오늘은 대충 보고 넘어갈 건데 나중에 실기 때 하는데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예요. 얘는 다 갖고 있어요. 어려운 이유를. 하나는 자주 안 내요. 그리고 내용이 복잡해요. 다 갖고 있어요. 어려운 이유를.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부가가치세 실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도 싫어요. 저야 이제 왜 그런지 다 이해해서 설명드리긴 하지만 설명드리기가 좀 쉬운 파트는 아니에요. 일단 제일 처음에 이걸 알아야 돼요. 겸용사업자. 겸용사업자의 뜻은 과세도 있고 면세도 있는 분을 겸용사업자라고 해요. 됐습니까? 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얘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공에 면세 관련 비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어떤 재료를 샀을 때 그 재료 가지고 과세에만 쓰거나 면세에만 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재료가 양쪽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과세에 썼으면 과세인데 면세에 썼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할 때 과세에 얼만큼 썼느냐, 면세에 얼만큼 썼느냐, 뭐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간접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접비는 혼자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다. 같이 썼으면 뭐 합시다? 나눕시다. 근데 나눠야 되는 이유는 과세에 썼으면 과세고 면세에 썼으면 불공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가장 보기 쉬운 게 약국이에요. 제가 이거 몇 번 적어드렸잖아요. 약국은 조제용역은 뭐라고요? 면세. 일반 의약품은 뭐라고요? 과세. 그러면 이런 곳들이 겸용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에서. 왜냐면 과세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면세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중에 볼 거고요. 일단 저기 어디냐 288페이지 잠깐 와보세요. 우리 이쪽은 실기 위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보다는 실기 쪽에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288페이지 잠깐 보시면 거기에 안분 계산의 방법이라고 있고 1번에 2번에 정산이라고 보이세요? 거기에다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안분은 예정신고, 정산은 확정신고. 왜냐하면 정산의 뜻이 뭐예요? 정확하게 계산한다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정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는 건 저 때 해주셔야 되거든요. 언제요? 확정신고 때. 되셨죠? 그 다음에 289페이지에 보시면 재계산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재계산. 제가 재계산 나오면 항상 이거 적어 드릴 거예요. 감가상각자산만 하는 거예요. 무슨 자산만 한다고요? 감가상각자산만. 그래서 왜 하는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키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실기할 때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은 뭐냐면 재계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얘기라. 우리 감가상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가상각을 한 번만 할까요? 여러 번 할까요? 여러 번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재계산을 하는 이유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회사는 과세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면세도 있는데 이 과세와 면세의 비율이 항상 똑같을까요? 신고할 때마다 달라질까요? 달라지겠죠. 항상 이렇게 팔 수는 없잖아요. 50대 50, 60대 40 이런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이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비율이 바뀌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뭐 하자? 다시 계산하자. 그래서 무슨 계산이라 그래요? 재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 이해 못했다 그래서 뭐 회사 생활 못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조금 난이도가 있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겸용사업자예요. 무슨 사업자라고요? 겸용사업자. 겸용이라는 건 혼자 하는 거다, 같이 하는 거다, 같이 하는 거예요. 뭐하고 뭐요? 과세하고 면세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기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겸용사업자에서 감가상각을 할 때에는 비율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 비율이 항상 똑같다, 수시로 바뀐다, 수시로 바뀐다. 그러면 그 비율에 따라서 과세가 되고 불공이 되는 게 틀려지니까 계산을 어떻게 합시다? 다시 합시다. 뭐에 맞춰서요? 비율에 맞춰서. 그래서 무슨 계산이라 그런다? 재계산. 어우, 내가 설명했지만 깔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설명하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해보면. 근데 왜 어렵냐면은 일단 겸용사업자가 헷갈리세요. 그러니까 제가 과세면세라고 설명드리니까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 거지. 누가 갑자기 와갖고 겸용사업자예요 저.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딱 들 거예요. 겸용이 뭐지? 그렇죠. 사업자가 여러 개인가? 뭔가 겸하고 있나? 이 사람 회사 다니면서 사업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한다 그러면 하나예요? 두 개 이상이에요? 두 개 이상이에요. 제가 지금 겸하고 있잖아요. 불법적으로. 합법적이 아니고. 근데 불법도 아니에요. 나 뭐냐. 주말마다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겸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겸의 뜻이 과세하고 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면세하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이해하시기가 좀 더 어때요?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넘기세요. 어디로 오시냐면 291페이지. 그리고 매번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이론보다는 저게 더 중요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신고 및 간이과세 제도.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신고해요? 4번 신고해요. 오랜만에 한번 써드리면 이거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앞으로 그 실기할 때 날짜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써야 되거든요. 근데 날짜가 줄 때 있고 안 줄 때 있어요. 솔직히 요건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요거 넣으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몇 월 며칠이 돼버려요. 4월 25일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은 어떻게 됐었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는 7월 25. 그 다음에 2기 예정 7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9월 30. 신고 및 납부는 10월 25. 다음에 2기 확정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신고 및 납부는 1월 25일까지. 이렇게 1년에 몇 번 신고한다? 4번. 누구만이요? 법인만. 개인은 1년에 몇 번? 2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몇 번? 1번. 왜 이렇게 하냐면은 법인은 크니까 한 번에 다 내려면 힘들어. 4번에 나눠서 내. 개인은 법인보다 작으니까 2번에 나눠서 내.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영세하니까 1년에 몇 번만 합시다? 한 번만. 근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이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개인 예정 무슨 납부? 고지 납부.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몇 분의 몇이요? 2분의 1. 그 다음에 얼마 미만은 고지서 안 날라온다. 30만원 미만은 고지서 발송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요기 시험 문제 이론에서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요. 우리 개인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신고한다고요? 6개월. 그러면 개인의 신고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6월 언제까지요? 30일까지. 요게 1기 신고가 되는 거예요. 예정 확정이 아니고. 그 다음에 2기 신고는 7월 1일부터 언제까지요? 12월 31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6개월에 한 번씩 내게 되면은 많이 내야 되시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내야 되는 개인들도 있으니까 개인들한테 신고는 그냥 2번만 해라. 이렇게 법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한테는 고지서 보내줄게. 그래서 그 고지서로 뭐예요? 네. 근데 왜 직전 확정 신고냐면 아직 이번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직전 확정 신고 때 6개월치 신고했겠죠.
6개월치의 반이면 몇 개월치가 돼요? 3개월치.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고지서로 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개인, 예정, 고지, 납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이해 안 되신다고 얘기하셔도 돼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내가 만약에 1기 때 신고를 했어요. 몇 기 때요? 1기 때. 근데 1기 때 신고했더니 100만 원이 나왔어요. 납부세액이. 그러면 원래 2기 예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개인은 예정 신고를 안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분은 100만 원이면은 본인한테 한 번에 내기에는 큰 금액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2기 예정 때 고지서가 날라와요. 뭐가 날라온다고요? 고지서가. 얼마짜리가 날라와요? 50만 원. 그러면 50만 원은 미리 내놓고 2기 때 또 이렇게 해서 6개월치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 나온 금액에서 기존에 낸 50만 원을 뭐예요? 빼고 나머지만 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은 한 번에 내게 되면 목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30만 원이 넘으면 고지서 보내줄게. 그거 먼저 내놔. 그리고 나중에 신고해서 많으면 더 내고 적으면은 돌려받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근데 이제 지금부터 설명할 건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많아요. 뭐가 많냐면은 올해 힘들죠. 맞죠? 근데 만약에 작년 거 가지고 세금을 내래. 그러면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개인도 예정 신고는 가능해요. 근데 법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3분의 1 아니면 30% 미만이면 신고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을 할 거예요. 적으세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올해 같은 경우 힘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작년에 100만 원을 신고했어요. 얼마 신고했어요? 100만 원. 그러면 국세청에서 얼마 신고하라고 날라올 거예요? 50만 원. 근데 내가 지금 당장 50만 원이 없어. 그래서 국가에서는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 직전 확정 신고 금액의 2분의 1이면 50%예요. 몇 프로예요? 50%보다 작은 걸 입증하면 신고해도 돼. 그래서 퍼센트로 치면 몇 프로보다 작아야 돼요? 30%.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개월 동안에 매출액이 없어. 그래서 부가가치세 계산을 해봤더니 30만 원이 안 돼. 그러면은 신고하는 걸 인정을 해줘요. 아마 올해 되게 많았을 거예요. 뭐 때문에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연초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신고 많이 해줬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었냐면, 저도 세무사 사무실 다녔지만 과거에는 전화하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얘기했었냐면은, 저기요 사장님, 뭐하러 신고하세요? 예정 신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고지서 날라오면 고지서 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 왜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거 신고하면은 내가 또 뭐 해야 돼요? 일해야 돼. 근데 어차피 이거 3개월 후에 신고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고지서 날라오면 내주시면 나 편해요, 불편해요? 편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해주면 내 손만 아프고 내 머리만 아프고 나한테 도움되는 거 1도 없어. 그러니까 고지서로 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나 지금 힘들어. 그러니까 네가 신고 좀 해봐. 나 뭐 덜 내게요? 세금 좀 덜 내게. 이것 때문에 싸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양쪽 다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맞잖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일 많이 하고 월급 조금 받고 싶어요. 일 적당히 하고 월급 조금 받고 싶어요. 그렇죠. 기왕이면은 적당히 하고 많이 받고 싶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적당히 하고 조금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우 저기요 손님 이러시면 안 되세요. 그냥 고지서로 내세요. 그러면 이제 또 저쪽에서는 또 네가 뭔데 그러면서 또 싸우는 거죠. 근데 양쪽 다 말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있어요. 291페이지 밑에 있는 것까지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거예요. 거기 개인사업자 특례라고 있죠. 3분의 1에 미달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경정. 근데 수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딴 건 모르겠고요. 말빨만 느는 것 같아. 가끔씩 저도 와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다니 많이 똑똑해졌는데 라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원가 얘기할 때 전월선급액, 당월지급액, 당월미지급액 기억나세요? 제가 월급 얘기했으면서 설명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거 설명 잘못해갖고 싸운 적 있어요. 근데 왜 싸웠냐면 그 당시엔 내가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초반에 강의 초반에. 근데 싸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수업할 때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이 미안한데 프로그래머 되게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래머들의 마인드는 뭐냐면은요 컴퓨터로 치죠. 그럼 결과값이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내가 프로그래밍으로 막 짜갖고 엔터 빡 치면은 결과값이 나와. 간단하게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에 저거 함수가 간단한 프로그래밍 짜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리고 if문으로 겁나 해갖고 엔터 빡 쳤더니 에러 떠. 그럼 짜증나요, 안 나요? 나죠. 맞죠? 막 해갖고 엔터 딱 눌렀더니 정답이래.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이게 프로그래머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게 왜인지를 오늘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솔직히 회계는 그게 불가능한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도 맞아요. 근데 그분 마인드가 뭐냐면 회계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려요? 1년 걸려요. 왜냐면 1월 1일부터 몇 월 며칠까지니까 12월 30일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요. 프로그래머들은. 왜요? 프로그래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 만들면 오늘 완성이 돼야 돼. 근데 회계는 1년 단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분하고 엄청 많이 싸웠어요. 지금이면은 안 싸우고 잘 유두리 있게 이렇게 해갖고 그냥 말로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뺨도 한 대씩 때리고 할 텐데 말로 까긴 하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수업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었거든요. 한 2년 차? 그럼 막 말싸움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분은 계속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게 왜 그래요? 얘기해줘도 못 알아먹어. 그러면서 계속 와갖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러셨냐면 2달 후에 회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 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다녔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영세한 회사고 제가 다니는 회사는 어쨌든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데에서 탑2였으니까 지금은 저기 AT 시험 더존이라 그랬죠. 더존에 흡수합병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회사에 계속 다녔다면 더존에 있었거나 잘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됐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그분이 이제 2달 후에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 큰 회사에 있어 봤잖아요. 그래도 저희 회사가 저기 본사만 6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60명 중에 40명이 프로그래머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구경 갔었거든요. 어떻게 만드냐면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있죠. 그러면은 거기에 팀장님은 세무사예요. 근데 참고로 국내 세무사가 아니고
외국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 세무사는 안 쳐줍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미국 가서 변호사 딴 사람이랑 한국 가서 변호사 딴 사람이 있죠. 미국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시험의 난이도가 틀려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미국 변호사 10대요.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그 변호사 갖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미국 변호사가 한국 변호사보다는 수준이 낮아요. 왜냐면 미국은 많이 뽑으니까. 근데 한국은 조금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기 미국에서 세무사 따온 사람들은 하대 받아요. 한국 세무사들이 미국에서 저 세무사 땄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루저야 이렇게 봐요. 진짜로 농담 안 하고. 이제 그런 분이 이제 팀장님으로 계셨어요. 두 분 계셨어요. 저희 회사에 미국 세무사 계신 분들 두 분 계셨는데 그분이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나한테. 난 세무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최근에 운동 갔다가 안 형도 미국 세무사인데 그 형은 미국 세무사라고는 얘기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좀 낮게 보니까. 어쨌든 뭐 하냐면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1번 동그라미 쳐줘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야. 이렇게 아예 순서도를 그려줘요. 프로그래머한테.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에 1번하고 여기에 1번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매칭만 시켜요. 프로그래밍으로.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회계 관련된 마인드랑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쪽 마인드랑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두 개 다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전 다 겪어봤잖아요. 근데 솔직히 요즘 들어서 조금 후회하는 건 하나 있어요. 저기 서울에서 일할 때 거기 팀장님이 나한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거든요. 회계 그만두고 프로그래밍 공부해서 프로그래밍 수업 해볼래? 왜냐면 벌이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를 좀 좋게 봐주셔서 작년에도 전화 왔어요. 요즘도 수업하냐고. 예, 요즘에 주안에서 수업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열심히 해. 예, 일 없으면 와서 해달래려고 가끔씩 수업이 있나 봐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씩 전화 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분명히 나는 알죠. 딴 놈들한테 전화 다 하고 최후의 보루가 난 거죠. 근데 나도 최후의 보루는 아니잖아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요게 나온 거예요. 뭐요? 경정. 경정 밑에다 결정도 좀 써주세요. 위에다가 써도 상관없어요. 이건 나오면 100% 이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경정은 뭐냐면은요, 요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신고를 잘못한 경우가 경정이고요. 결정은 신고를 안 한 경우예요. 뭐가 더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국가 입장에서는 신고를 안 한 사람이 나쁜 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경정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고했을 때 틀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냅둬야 돼요? 고치라 그래야 돼요? 고치라 그래야 돼. 근데 대부분 연락 오면 이렇게 옵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파악을 한 거예요. 너 신고 잘못했더라? 그러면 어떻게 연락이 오냐면 몇 월 며칠까지 들어오셔서 소명하세요. 소명 못하면 세금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정이 나오기 전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빨리 수정 신고를 하셔야 돼요. 고쳐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집에서야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면 조용히 하면 넘어갈 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법은 잘못했으면 조용히 있다가 걸리면 피박에 쌍박에 양박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못한 거 알았어. 그러면 빨리 다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세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가만히 있다 걸리면 100만 원 내야 될 거 150 내야 돼요. 진짜로.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5년 안에만 잡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4년 10개월째 걸렸어. 그러면 4년 10개월치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찾았으면은 빨리 다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언제 전화 오냐면은요, 잘못된 게 세금을 더 내야 될 땐 전화가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세금을 돌려줘야 될 때는요, 거의 전화가 안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왜요? 국가도 사업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돌려줘야 될 거. 근데 이거는 국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은행도 똑같잖아요. 은행놈들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연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가끔씩 국가에서 하잖아요. 요거 여기 들어가서 조회해봐. 그래서 있으면 가져가.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근데 제일 못된 놈들이 누군지 아세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그지 같은 놈들. 그러니까 실제 뉴스에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었냐면 국민연금 안 내면 고지서 날라오죠. 근데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 받아야 되죠. 근데 얘네들이 고지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고지서는 보내요. 네. 당신은 이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셨습니다. 근데 이사 갔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민연금 타러 안 오잖아요. 그냥 냅둬요. 5년 지나면 국고로 환수돼요.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0세 때부터 받을 수 있어. 그러면 65세 넘기 전까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안 하잖아요. 국가로 환수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당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웃긴 게 뭐냐면 안 낼 때에는 전화해갖고 죽이네 살리네 하다가 받아갈 때에는 입 싹 닫고 있어요. 근데 실제 나왔어요. 뉴스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본인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알아서 잘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옆에 와갖고 누가 쿡쿡 찌르면서 야 이런 거 있대 얘기해 주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좋은 정보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나만 알고 있어요. 쓸데없는 정보는 누구도 알고 있어요? 남도 알고 있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저기 환급 볼게요.